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매근입니다. 얼마 전 한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을 대지 못해 소를 굶겨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뉴스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사료값은 오르는데 반대로 유구값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혐오감은 호주산과 같은 수입육의 소비로 이어졌는데요.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축산농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에 수입될 미국산 소고기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축산농가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종덕 의원과 함께 양평군으로 갑니다. 쌀쌀한 날씨가 조금은 풀린 1월 중순의 오후, 저희 취재팀은 양평군에 위치한 한 축산농가에서 박종덕 의원을 만났습니다. 직접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박 의원은 최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해 남들 같지 않다고 입을 댔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로 너무 많은 유통 단계를 꼬집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축산농가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박종덕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박종덕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는가 저도 고민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농림수산위원회고 지역구는 양평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한미 FTA 영향으로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축산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되나요? 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요즘 제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을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부가 발표한 15년간 22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축산 예산을 늘려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우려스럽지만은 지금 과잉돼 있는 우리 축산 두수를 좀 빨리 좀 줄여줘서 우리 안정된 축산을 했으면 모든 축산 농가가 내 손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축을 했던 축산을 했던 모든 농가들은 아마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조사료부터 시작해서 농우사료 이것이 문제인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축산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소를 먹일 수 있는 사료비의 문제. 이에 정부에서는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축산 농가에서는 현실적인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박종덕 의원입니다. 양평도 개군한우 등 한우로 유명한 곳인데요. 양평 지역 축산 농가의 피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정부에 많이 의존했던 거는 농민들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좀 자립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우리 장목반 회원들이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구하고는 좀 틀리게 우리 한우를 키우는 양평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연말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정이 지나고 새해부터는 아마 이분들도 정말 많은 걱정이 될 겁니다. 한미 FTA로 인해 양평의 한우 농가들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은 박종덕 의원과 함께 양평의 축산 농가를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야, 축사 참 크고 소가 참 많다.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친구야? 여기 60마리 번식구만. 아, 번식 60마리. 나 요즘 축산 농가들이 참 힘들다 그랬는데 내년은 좀 괜찮냐? 다 마찬가지지 뭐 누구 뭐 우리만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다 똑같으지 지금. 신문을 보니까 뭐 10,000원에도 안 판다 안 사간다 그랬는데 유구는 그 믿어지지가 않아. 네가 보기 어때 그거? 그 현실인데 뭐 지금 이 시세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료비가 자꾸 올라간다 그러는데 조사료, 농어사료 포함해서 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보통 조사료는 한 나갈 30개월 돼서 출하될 때까지 한 50만 원 조사료만. 그리고 농어사료는 한 280만 원 정도 선. 요즘 FTA라 그래서
정말 다들 어렵다 그러고 정부가 뭐 많은 거 투자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직접 소를 키우는 친구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물론 구제역 여파로 수입 소고기가 들어오면서 2010년 이전에 좋았던 시절은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만나본 축산농가 주인의 얼굴에는 힘없는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그늘진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경기도의회 박종덕 의원은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전체 농림 예산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상임위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인데 경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림위원 11명이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서 상임위에서 또 예결특위 위해서도 저희들이 투쟁을 해왔지만은 31억을 증액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이나 앞으로 FTA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돈은 분명히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쓰여줄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농림위에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농축산 부문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박종덕 의원의 설명입니다. 축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제역 특위 때 우리 경기도 전체를 돌아다녀 보니까 축산 농가가 밀식으로 재배하는 축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축산 기자재는 정부의 보조금을 탄 상표가 없는 이런 제품으로 많이 보급이 돼서 축산 농가의 어려움에 더 가중되는 이런 현황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축산업의 유통 단계가 8단계, 9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유통 구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축산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간절합니다. 한미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치실 계획입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예산 시책비가 좀 추진된다면은 예전에 지원하지 못했던 질 좋은 농기계, 그다음에 우수한 축산 종자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새로운 경기도 축산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 이렇게 한다면은 FTA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FTA에 대응해 우리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뿐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정책들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올해 방역 활동은 잘 되고 있나요? 앞으로 방역 활동은 예전에 실시했던 거와는 틀리게 방역 기계와 약품이 확실히 검증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2012년도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모든 기계들은 축산 기계 전시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계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선별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좋은 기계를 쓸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축산 농가에서 본 소들의 눈은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더 애처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소를 굶어 죽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축산 농가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사료를 먹이고 싶어도 먹이면 먹일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현실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한미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축산 농가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축산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축산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경기도의회 박종덕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